한국이 미국과의 벼랑급 무역 협상에서 15% 상호 관세율을 확보하는 데 전격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25%의 고율 관세를 무기로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우리 정부와 재계가 막판까지 흔들리지 않고 맞서면서 결국 현실적인 절충안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이 트루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25% 관세 폭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극적 반전이었습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는 즉각 화색을 띠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환율 역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15%라는 숫자는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이 차별 대우 논란을 해소했고 투자 총액도 애초 미국이 고집하던 4천억 달러보다는 500억 달러 줄어든 3,500억 달러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내내 관세 시계를 앞세워 한국을 몰아붙였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이 제시한 안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며 한국 협상단을 스코틀랜드까지 불러내고 공개 석상에서 더 큰 양보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 측은 투자 규모를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다시 2,500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일본 사례는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관세율을 1%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이 투자 카드를 조금씩 꺼내는 방식으로 15%를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도 실속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5% 관세 플러스 이 5,500억 달러 투자라는 틀을 정해놓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이 증폭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승부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점으로 한국의 LNG 운반선, 군수 지원함 건조 기술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현지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묶은 제안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처음에는 액수가 모자라다라며 퇴짜를 놨지만 LNG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쏘아올린 테슬라 메가딜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거대 텍사스 테일러 팹을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전용 라인으로 쓰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7월 28일 테슬라와 165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의 AI 칩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칩 파운드리 판도를 뒤흔들 빅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최대 43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맺어 배터리 공급망까지 K-밸류 체인으로 전면 재편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반도체 배터리 투톱을 모두 한국에 맡긴 것은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 제조 부활 구호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못 박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TSMC가 생산할 AI5 칩을 대만에서 생산한 뒤 애리조나로 이전하고 AI6부터는 첫 양산 단계부터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LG 배터리 딜 하나로 테슬라가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관세 폭탄을 피할 여지를 확보했다고 분석했고 이 밸런스는 한국 반도체 배터리 더블 콤보가 트럼프 관세 협상 판을 흔들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받아든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헛돈이 아닌 실체 있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 파운드리 증설에 17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 미시간 배터리 공장 확충에 8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증설 그리고 해군 함정 라인 구축과 국내 중견 부품사의 동반 진출까지 묶으면 이 실투자 계획만으로도 2,500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나머지는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 소재, 연구 캠퍼스 등 중장기 R&D 프로젝트로 채워져 이 숫자 맞추기 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 LNG 구매처럼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큰 숫자를 만든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투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투자가 허수가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한 뒤 관세 인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 관세 폭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벼랑끝 게임은 결국 15% 관세 플러스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절충안으로 봉합됐습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일본이 떠하는 5,5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나 적고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 유럽연합의 5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결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재계의 현장 교섭력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우선 원칙을 내세워 무리한 양보를 거부했고 기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미국 투자 계획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율 인하 기사를 서두부터 확정 지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조기에 확산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공은 실행력으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공장,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허브, 하나오션의 조선소 확장은 모두 미국 경제와도 직결된 현안입니다. 합의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지원과 주정부 인센티브,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협조가 필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이 관세 갈등을 넘어 첨단 산업, 에너지, 방산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현실적인 투자 수치를 토대로 관세 폭탄을 막아내며 한국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도 한국은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명패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합의 이행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모멘텀을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상생 번영으로 연결해 나갈지가 향후 양국 경제 외교 관계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외신들은 미국조차 무시하기 어려운 카드는 바로 이 한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긴급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한미-조선 부문 협력안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패키지 제안으로 LNG 운반선을 비롯한 상선 건조 능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이번 막판 협상에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이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마저도 일단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은 총 2천억 달러 규모까지 투자 패키지를 키워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묵묵부담으로 오직 4천억 달러 요구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550조 원에 가까운 액수를 가져오라 라는 식으로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려둔 숫자에 억지로 맞추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이야말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안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해 부족한 함정 상선 건조 기반을 확충해주는 내용으로 특히 LNG선 운반선 분야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실질적 추진 주체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약 1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 해군 보조 함정 수주 등을 따내고 있고 LNG 운반선 건조 계약까지 확보하며 미국 조선 산업 재건에 교두보를 놓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를 총괄하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최근 긴급 방미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협력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측은 필리 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 한국의 핵심 조선 기술 이전, 그리고 미국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미국으로서도 마다하기 어려운 호재입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 한국의 거제 조선소를 찾았던 미국 측 인사들은 우리 조선사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 입이 떡 벌어졌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미국 본토에서 직접 사람을 키워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미국이 숫자에 눈이 멀어 거절한다면 재발등을 찍는 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필리 조선소 한 곳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럽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어도 현재 미국에는 LNG 수출 터미널도 그 가스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마침 이 시점에 LNG선 건조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국 입장에서도 LNG 수출 인프라 확충과 해군 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윈윈 해법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 협력도 함께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첨단 산업 전반에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장 몇 개를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적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액 4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2천억 달러 패키지는 헛돈이나 빈말로 부풀린 숫자가 아닌 실속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죠. 오히려 그 질로 보면 일본, 유럽이 내걸었던 약속보다 더 알찬 협력안이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입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협상은 막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맺을 이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철회하고 한미 양국이 15% 관세 수준에서 상호 양보하는 타협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입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될 뻔했던 25% 관세 폭탄을 가까스로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일본이 각각 15% 관세로 일단락된 만큼 한국도 같은 15%로 방어선을 지켜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하게 된 부담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미국이 요구한 4천억 달러보다는 낮춘 금액이고 그 내용 역시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증설, LG의 배터리 공장 확충, 하나의 조선소 투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사업들로 상당 부분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억지로 끌어내는 돈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하나로 묶어 숫자로 제시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한국도 실리를 챙기며 윈윈 투자 패키지를 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최악의 위기에서 비교적 선방한 결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벼랑 끝 협상까지 갔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한국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득에 나선 끝에 관세 대폭 인상을 막아냈습니다.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낸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준비한 실질적 협력안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분명 성과입니다. 특히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확보하면서도 추가 투자액은 일본보다 적게 끌어내 결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대내적으로도 잘 버텨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려됐던 한미 동맹 균열이나 국제무역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 한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약속된 대로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고 공식 문서로 체결될 전망입니다. 8월 1일자로 예고되었던 관세 부과는 유예를 넘어 철회 수순에 들어간 만큼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며칠간의 협상 드라마 끝에 한국 협상단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한미 양국 모두 체면을 세우는 절충안을 끌어냈습니다. 물론 동맹국의 천문학적 투자 압박을 가한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남지만 이번 일로 한국 첨단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한미 경제 동맹이라는 말이 빈 구호가 아님을 보여준 이번 협상의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양국 관계가 보다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